좀 뭐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기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접동세 예, 접동세 할 건데 일단 이 접동세 자체의 소재에 대한 뜻이 뭐였어요? 이 소재에 대한 기능. 보통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와 비슷한 걸로는 두견세 들어봤죠? 두견세, 소적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접동세라고 한다면 보통 슬픔 혹은 한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 이렇게도 기능을 하고, 그리고 고전 시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감정이입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접동세라는 이 소재 자체가. 자, 근데 어쨌든 얘가 작자가 김소월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김소월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현승이는 알아야 될걸? 알 수밖에 없어야 돼. 그렇죠. 항상 고려가요랑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고려가요랑 연결이 됐을 거고, 우리가 보통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했었고 전통적 율격이라고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세요? 몰라?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형규야, 넌 알고 있었니? 아니, 전통적 율격. 나 이거 했다고. 아, 답답하지. 자, 아무튼 우리가 얘는 민요적 율격이랑 연결이 됐었는데, 요거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고려가요에서의 어떤 부분들이랑 형식적인 부분들이랑 연결이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뭐뭐 있었냐?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현승이 혹시 아세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실 것 같더라고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삼음보, 그쵸? 좋아요. 삼음보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야? 세 번의 끈을 읽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 음수율은? 음수율. 오, 맞아요. 오,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계시네요? 그럼 됐어요. 네, 알고 있었으면 됐어.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면 됐어. 그 정도까지 왔으면 된 거예요. 7호조, 3, 4조 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나마 여기서 대답이라도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다른 2학년을 했을 때는 이게 얘가 뭔 소리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저를 보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표정이요. 당신 같은 표정. 아니, 아마 분명 1학년 때 이걸 배웠을 텐데 왜 이걸 다 까먹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내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이걸 설명해 주다가 현타가 왔어. 아니, 이걸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직도 모르냐고. 내가 서경별국 할 때 또 얘기를 했었고, 정석가 할 때도 얘기했었고, 고려가 할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했고, 김소월 씨 나오면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까먹냐고, 왜 자꾸 이게 연결이 안 되냐고. 지금 현타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현승이가 살려줬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좀 오늘도 현타가 올 뻔했는데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항상 요 두 부분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지금 뭐라고? 민요적 율격이라고. 근데 물론 이제 음수율 같은 경우는 7글자, 5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꼭 이거를 정확히 글자 수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개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한 글자, 2글자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니까 뭐예요? 여기가 4글자, 6글자잖아요. 그죠? 맞죠?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6글자, 4글자도 상관없어요.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내용 봅시다.
자,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일단은 이 접동이라는 것 자체가 울음소리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아우레비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면은, 아홉이라는 거 플러스 오라비가 합친 거예요. 아홉 플러스 오라비가 합친 건데, 이게 요걸로 일부러 줄인 거예요. 줄인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기를 줄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활음조라고 얘기해요. 활음조. 됐어요? 활음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활음조라는 것 자체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줄인 거, 활음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 자, 가람이 뭐였냐? 강가죠, 강가. 그죠? 진두강은 건 뭐 어디니? 우리가 그게 어디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야?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된 거죠.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파생되는 뭐까지도 알 수 있다? 향토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향토적 정감, 뭐 혹은 향토성, 뭐 이런 것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누나가 어쨌든 앞말에 와서 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옛날 우리나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옛날 옛적에 뭐 어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하죠? 무슨 형식이라고 하더라? 설화 형식 구조라고 하죠. 우리가 시임에도 불구하고 설화 형식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뭐겠어요? 뭐에 대한 설화겠어요? 접동세에 대한 설화겠죠? 접동세. 이 실제 접동세 설화라는 것 자체가요, 계모에 인해서, 그러니까 계모의 그 질투로 인해서 그 자식 중에 그 딸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고 났는데도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저승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동세로 환생해서 자꾸 오라비들을 생각하며 뭐 울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접동세 설화예요.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요 구조를 굳이 꺼내서요, 뭐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냐? 화자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화자랑 다르게 이번에는 뭐예요? 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기존에 있던 화자가 설화를 이제 설명하는 혹은 서술하는 뭘로 바뀌었다? 현대인으로 바뀌었다. 아, 네. 잠시만. 그 유정이라는 친구는 연락이 왔고요. 가족 행사 때문에. 그럼 뭐 동영상 한대? 예, 한다고 했었고요. 네, 동영상. 얘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아직 얘기 없었죠? 현규는? 현규 집 왔어요. 현규 왔고 그 가연이랑 현승이 왔고요. 가연이랑 현승이 왔고 예, 도현이는? 얘는 아직 지금 안 왔어요. 전화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 온 건 없죠? 네, 네,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 제가 전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 쭉 얘기하면요. 요걸로 지금 화자가 변경됐다. 요 부분에서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하면 뭐야? 계모에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요 전체 설화 자체를 어떻게 제시를 한 거냐?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지금 누나를 볼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누나라고 불러보리야 뭐 서리법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오 부분은 영탄법이겠죠? 그 다음에 불설워. 자, 불설워 한다면은 요거는 우리가 뭐 매우 서러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를 불러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서러움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의 직접 표출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감정의 직접 표출. 자, 그 다음에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누나예요. 자, 아까까지는 어땠냐? 누나라는 말이 먼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엔 우리 누나로 확정했어. 자, 요 뜻이 뭘까요? 요거의 기능이 뭘까? 그냥 누나에서 우리 누나야. 우리 누나라고 하면 우리라는 건 뭐야?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부분이 확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점층이죠. 점층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확장되었는지까지도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김소월이라는 작가는요, 언제 때 사람이야? 언제 때 사람? 고려시대요? 고려시대요? 고려시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제강점기란 말이에요. 그냥 말이 헛나오신 거죠? 그쵸? 그런 거 맞죠? 제발 그러기를 바랄게요. 고려시대인 걸 사람 알고 있었다면은 고려가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고려시대. 야, 진달래꽃. 근데 뭔가 지금 현타가 좀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한 1년을 몬 것 같은데, 나 이런 거에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하면 좀 현타가 많이 옵니다, 진짜. 아무튼 다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사람이라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럼 여기서의 우리 누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누나가 아니라 조국이란 보다 어쨌든 사람이잖아. 우리 민족이죠, 그쵸? 우리 민족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네요. 어쨌든 개인적인 누나로 봤을 때는 어떤 그 계모의 시세움에 의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우리 민족으로 확장한다면 뭘로 보시면 돼요? 일제로 인한 핍박이겠죠, 그쵸? 일제에 의한 뭐 시련 뭐 혹은 우리 핍박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누나는 죽어서 뭐가 됐다? 접동새가 되었으니까 이 접동새가 지금 결국은 누구야? 누나의 뭐 환생 뭐 혹은 화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환생, 화신. 뭐 또 추가를 해보자면요, 뭐 우리 한해의 상징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이 오랩동생도 마찬가지 오라비와 동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자,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 점층법이겠죠. 잊지 못한다는 부분이 심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야삼경 남다자는 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자, 옮아가며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죽어서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만큼 이 무덤의 시선이 너무 강했다는 얘기겠지. 그지? 여기 왜 이렇게 누나가 많이 나오냐? 짜증나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천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우리 작품 제목이 수천리입니다. 여기서는 진두강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언급이 되었었고, 요 수천리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 구체적 지명이 나왔죠? 여기도 당연히 향토성이 들어갈 거고요.
자, 접동사 같은 경우는 누이의 죽음이죠. 누나의 죽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혈육의 죽음입니다. 저 수천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래도 산문시니까 좀 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삼비탈엔 들국화가 화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자, 누가 죽었어요? 누이 동생이 죽어 있어요. 그쵸? 여긴 연상이고 여긴 연하네요. 누이 동생의 무덤이 있었어. 무덤이 있었으니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혈육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자, 밤나무가 있는데요. 이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자, 거기 밑줄 여인가지를 내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얘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여인가지가 있대요. 그럼 밤나무가 여인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랑 연결이 될까? 누굴 뜻하는 거야? 얘가. 얘를 뜻하는 거야. 밤나무라는 거야. 그죠? 그럼 밤나무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환생 혹은 화신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 여인가지를 흔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 같다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 저승에 못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이로 인해 뭐가 있다는 거야? 그리움 혹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누구한테 느끼는 거야? 내가 이 누이 동생한테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자, 뭐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는다, 뭐 그냥 시각적 심상 보시면 되겠죠. 은실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되니? 아니? 아니야? 자,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자, 서거긴다라는 부분도 청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좀 그 옆에 강이 있었고 떡강나무 숲 뒤에, 자, 이런 말이 있다. 차단한. 야, 차단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차단. 차단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 너 차단 뭐 이거야? 가려지는? 복합적이에요. 뭐가 있는 거? 뭐냐면은 차갑고 단절된 요게 두 가지가 합친 게 차단 아니에요. 우리가 요 표현이 어디에서 쓰였냐면은 김광규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차단한 등불 아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젠가 또 접하겠죠. 조만간 접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요건 요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단도 차가워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차갑게 단절 맞잖아. 꺼져! 말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님 차단! 말하면서. 이제 잔이 이런 거 못 듣게 하려고 하죠,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아 보여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쵸. 쉽지 않죠. 뭔가를 이루기는 쉽지 않죠. 그게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주 기분이 좋은 거겠죠, 그쵸? 아주 좋아요. 자, 아무튼 네, 지금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안 봤는데 나 그냥 이렇게 쓱쓱 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 아무튼 그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그 다음에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자, 또 얘가 밤나무 말고도 또 뭐 얘기했어요? 흰나비 같대요. 이게 다 누이 동생 같다는 얘기죠.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그 어느 무영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뭐 체온이 꺼져버렸다는 얘기는 뭐 죽음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찾아온 주는 거는 비묘지에 거기 밑줄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자, 어쨌든 여기에 여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묘지라는 공간에서는 뭐가 있다? 바람소리랑 물소리만 난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청각적 심성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죽었고
그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곳에 바람소리랑 물소리, 물소리만 날 뿐. 이거는 보통 어떤 정서랑 연결이 다 가능할까? 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들리는 건 물소리밖에 없다. 넌 알아야 돼. 넌 작년 기말에 했던 거야. 예, 물소리. 반천년 왕업의 제목이 당연히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제목 몰라도 돼요. 허무함.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반천년 왕업에 남는 건 물소리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없고 뭐만 남은 거야? 자연만 남은 거잖아. 관동별국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거울은 온데 간데 없고 보리만 휘날리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맥수지탄 기억나요? 맥수지탄은? 맥수 그냥 보리 맥주 생각하면 돼요. 보리만 휘날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존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없는데 여기서 물소리밖에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있다. 사람은 없는데 자연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허무함 혹은 공허함이 생기겠죠. 됐죠? 됐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은 이게 뭐야? 이 가슴 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별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이마 위에서 뭘 속삭였겠어요? 그냥 의인하겠지, 그치? 의인하. 그 다음에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직이 부르면 누굴 부르는 거겠어요? 누이 동생을 부르게 되면은 한밭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그치? 다시 살아날 것만 같아서 진짜 살아나겠죠? 근데 살아날 것 같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나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러운 생각이 얘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인데 뭐야? 어디에 스민다고? 옷소매에 스민대요. 그럼 이거는 보통 뭘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눈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거겠지. 맞니?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서러운 생각이라는 어떠한 관념이 눈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일정한 음보를 유지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가만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자고요. 일정한 음보 유지하죠. 3음보. 그죠? 그 다음에 운율감은 당연히 거기 3음보가 들어왔으니까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럼 나가보자. 나는 애초에 얘는 운율이 들어갈 게 없죠. 3분시기 때문에. 그죠?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는 가와 달리 감탄사를 활용했다. 맞냐? 나의 감탄사가 있었니? 여기서 감탄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어디에 있어요? 가가 감탄사가 있죠? 그리고 비극적 분위기 드러내고 있냐? 그 가의 감탄사가? 오, 불서러워 있잖아. 근데 왜 아니야? 비극적 분위기 있잖아. 우리가 틀린 선지일지라도 옳게 바꿔주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무지성으로 아니야 말면서 이제. 야, 3번 가는 색채 대비 통해. 색채 대비가 있었나요? 색채, 시각적 심상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은 있었는데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4번 가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 없죠. 공간의 변화 없었고 나는 시간의 변화도 없었죠. 그죠? 자, 5번 가는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여.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뭘 맞추기 위해서? 3음보다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죠? 나는 이미지를 나열하여 이미지를 나열했다? 나열한 부분은 없었어요. 그쵸? 답이 1번이고요.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 자, 기억이 뭐냐? 기억이 야삼경 그리고 니은이 적막한 황혼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는데, 자, 1번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기대에게 시적 상황과 시적 대상과 재회 자체를 할 생각이 없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대조차 못하는 거죠. 자, 2번 기억과 니은 모두 화자와 시적 대상이 이별하게 된 이유는 이미 죽고 시작했는데 이유가 안 나왔죠. 그죠? 3번 기억, 니은 모두 화자의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확장된 결과이다. 물론 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억을 통해 혹은 니은을 통해 나타났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가에는 있습니다만 나에는 없고요. 다만 기억 부분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었다. 뭘 통해 할 수 있었다? 우리 누나라는 부분을 통해 할 수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 그러니까 성찰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찰할 게 딱히 없었고요. 니은은 시적 대상이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다. 대상이야. 시적 대상이면 누구겠어? 누이겠지. 화자가 아니라 대상이니까 이거 틀렸죠. 자, 5번 기억은 시적 대상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자, 기억이 이 야삼경에 누가 접동새가 우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맞겠네. 그지? 접동새가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 맞고, 니은은 화자가 시적 대상의 부재를 실감하는 시간이다. 적막한 황혼이면은 뭐 그냥 뭐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눈 뜰 것 같아서 서럽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없으니까 서러운 생각이 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죠.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문학작품 중에는 혈육의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는 계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밤마다 오라비들을 찾아와 온다는 누나의 한 맺힌 사연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나에서는 누이 동생의 무덤가에서 죽음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인식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누이 동생의 죽음을 형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볼게요. 자, 1번 가. 의무더미 시샘에 죽어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계모에 의한 누나의 억울한 죽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 너무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죠? 2번 가에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에서는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걱정을 거두지 못하는 누나의 한이 드러내고 있다. 그치? 우리 동생들을 못 잊는 거잖아. 그죠? 죽어서도 못 잊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나의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인과진을 내자는 밤나무. 요건 일단 누구겠어? 누이 동생 얘기하는 거지. 나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죽인 누이 동생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연결되겠고요. 4번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에서는 죽은 누이 동생과의 간극을 좁힐 수 없음을 인지한, 뭐 이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옆에 화자의 초월적 태도가 틀렸죠. 초월적 태도면 그럼 나도 어디 뭐 저승 가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냥 틀렸고요. 5번 나의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숨었다에서는 누이 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서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형상하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관념의 구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봅시다.